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국토교통부에서 위촉받아서 현재 분당신도시 재정 및 총괄 계획과로 활동하고 있는 김규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런 통합 주민설명회를 주말마다 좀 가고 있는데 좀 많이 늦어지긴 합니다. 다들 1시간 오고 하는 거는 기본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2022년 10월에 위촉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주민 간담회, 임원 간담회, 주민 설명회에서 150회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풍소녀도 몇 번 저하고 다 만났고요. 이거 하기 전에도 또 임원 간담회를 해서 또 최근 신상황들을 좀 확인하고 또 이제 오늘 발표 자료에 좀 그런 내용이 담겼는데요. 또 이제 2월달 설날 지나고서부터는 국토교통부하고 거의 이제 일주일이나 혹은 2주일 간격으로 계속 회의를 하면서 이 내용이 계속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서도 조금은 이제 저하고 3월달인가 이제 임원 간담회를 했지만 그 이후에 또 바뀌었던 버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최신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법은 작년 12월 8일날 본회의에 통과를 해서 이제 4월 27일날 내일인가요?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상 특별법은 한시법이 아니고 이제 평생 가는 법이라서 법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일부 변경은 될 수 있지만 이제 없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현재 이제 성남시에서는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서 12월 말까지 분당신도시 마스터 플랜이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분당신도시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 완료하려고 이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획의 수립은 성남시에서 하지만 또 승인은 경기도지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가장 조금 하두가 선도지구 이제 지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목요일 날에 기사도 났고 이제 분당이 가장 많은 어떤 그런 선도지구 세대수나 이런 걸 지정할 수 있게끔 지금 발표는 났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세부 내용들은 조금 이제 아직까지 미발표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선도지구의 어떤 분위기 자체가 분당은 최소 10몇 개가 도전하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과열된 상태고 반면에 이제 다른 4개 신도시는 어떤 곳은 두세 개 단지가 도전하겠다, 또 어떤 곳은 관심 없다, 막 이런 상황들이어가지고 이게 이제 온도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3월 중순까지 이제 분당 신도시가 국토부랑 협의하면서 어떤 선도지구 세부 평가 항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기준들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협의해가면서 했는데 이게 이제 3월 말에 5개 신도시가 같이 이제 선도지구에 대한 어떤 평가 항목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방향들에 대해서 논의했을 때 분당 신도시하고 4개 다른 신도시의 어떤 온도차가 너무 심해서 분당 신도시의 기준으로 선도지구 세부 평가 항목이 나오면 4개 신도시들이 못 따라오는 겁니다. 신청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제 그것 때문에 3월 말 이제 넘어가면서 기존에 논의됐던 선도지구에 대한 어떤 세부 평가 항목이 원점에서 다시 좀 재검토가 됐고 지금 어느 정도 방향성을 이제 다 정한 것 같은데 어찌됐든 분당 신도시의 어떤 기준보다는 입장보다는 4개 신도시의 입장을 조금 더 반영해서 이제 선도지구 세부 평가 항목이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의 가장 큰 어떤 이슈 중에 하나가 정비계획서 작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정비계획서라는 게 특별정비구역 신청을 할 때 100%의 내용을 채워가지고 정비계획서를 써야 되는데 선도지구 신청할 때 과연 이거를 쓸 수 있느냐, 최소한이라도 써야 된다라는 또 그런 얘기가 오갔지만 또 다른 4개 신도시에서는 이런 게 쉽지 않다, 못 쓴다 이런 의견들은 또 이제 계속 논쟁이 됐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게 이제 지금 풍소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민간업체가 와서 이렇게 PT도 해주고 하는데 다른 4개 신도시에는 한두 개의 사업구역 빼고는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민간업체들이 붙질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비계획서든 일종의 조그만 어떤 그런 계획서라도
민간에서 쓰기가 어려운데 업체들이 지원을 안 해주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선도지구 세부 평가 항목에 대한 것들이 조금 이제 아마 4개 신도시 기준에 좀 맞춰서 할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남시는 선도지구 자체가 그래도 조금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한 단지들이, 그래도 준비된 단지들이 조금 신청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들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정비계획서를 뭐 조금이라도 안 쓰게 되면 사실상 열몇 개 혹은 그 이상의 사업구역들이 신청했을 때 어떤 평가라든지 변별력에서 이제 그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지금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은 지금 선도지구 신청은 한 개 단지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개 단지도 할 수 있고 뭐 통합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아름마을 풍소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특별법 제11조 1항 그리고 시행령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25m 도로로 둘러싸여져 있는 어떤 블럭들을 이제 통합 재건축의 어떤 최소 단위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보면 일단은 풍림성경 이렇게 두 개가 하나로 묶이게 블럭이 있고, 또 효성이 임해고하고 묶이는 이런 또 별도의 블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풍소녀 같은 경우도 풍림성경 그리고 효성, 이게 두 개의 블럭이 결합형으로 붙는 선도지구 선정을 목표로 두 개가 이렇게 결합하는 형태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이제 그런 구도입니다. 이런 유형들이 이제 크게 분당에는 정자일로에 5개 단지가 3개 블록으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도 선도지구로 도전하려고 지금 그렇게 5개 단지가 통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또 상록, 우성하고 라이프 같은 경우도 각각 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선도지구를 목표로 도전하겠다라고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또 시범단지도 앞에 한양하고 삼성, 또 뒤에 우성하고 현대가 각각 2개의 블록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또 그런 데들이 선도지구를 도전하겠다고 해서 뭐 결합형으로 붙는 이런 형태가 지금 분당에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에 따른 원칙으로는 효성 따로 해도 특별정비구역으로 갈 수 있고, 또 풍림성경이 2개만 해서 특별정비구역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따라갔을 때 선도지구로 이제 각각 신청을 해도 3개로 이제 합했을 때하고 과연 이게 경쟁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물론 이런 부분들이 세부 평가 항목이 나오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할 때 한번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저한테는 작년부터 이제 이게 통합 재건축 형태로 계속 설명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은 GTX 성남역이 생겼고, 또 그 생기는 과정에서 복합환경센터를 주민분들이 원하면서 이거를 이제 같이 개발하는 형태로 계속 논의가 되면서, 저도 사실상 당연히 3개가 이제 개발하는 형태로 이제 알고 있었는데, 도로 여건을 보니까 지금 이제 상경하고 효성 사이에 있는 도로가 25m 도로 대로 3루이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얘기하는 25m 도로가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개별로 가능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통합을 할지 안 할지는 주민분들께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선도지구에 대한 세부평가 항목은 5월에 발표를 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뭐 5월 중순이 될지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때 발표하는 거는 표준안입니다. 표준안이라고 하는 거는 5개 신도시에 공통적으로 이러한 기준으로 선도지구 평가를 하세요라고 이제 주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안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각 지자체, 성남시 같은 경우도 그 선도지구 세부 평가 항목을 분당 신도시 상황에 맞춰가지고 수정하거나 또 신설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다 가능하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실제 어떤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 평가 항목은 6월 조금 늦으면 7월 초에 신청 공고 날 때 그때 정확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청 공고를 6월이나 7월 초에 발표를 하면 그때 이제 동의서 형식도 새로 나올 거고요. 또 그때 이제 정비계획서를 쓸지 안 쓸지, 혹은 그거하고 뭐 다른 개념이지만 어떻게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주민들의 어떤 사업구역이 또 방향성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담길지 안 담길지 계속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전 동의율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 인정해주는, 뭐 행정적으로 인정해주는 건 아니고요. 선도지구 때 발표되는 그 어떤 그 동의서 양식을 가지고 받으면 그때부터 그 동의서 효력 그 인정을 해주는 거고, 사실상 선도지구 신청할 때 어떤 평가할 때 지금 동의율이 가장 높은 어떤 비중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개 신도시들도 다른 신도시들도 동의율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입장이라서 일단은 동의율이 가장 그 중요한 어떤 그 준비를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달 정도에 뭐 만약에 이제 신청 공고가 난다고 하면 한 3개월 정도 시간을 드리고 3개월 뒤에 접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접수를 받게 되면 또한 뭐 2, 3개월 정도 평가를 해서 12월 달에 선도지구를 지정하게 되는 이제 그런 방식이고요. 이제 선도지구를 지정한다고 해서 바로 사업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선도지구의 어떤 그 지정은 특별정비 예정구역이라고 해서 풍선효가 재건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구역을 묶어서 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기본 계획에 반영하게 되는데, 이제 그게 그렇게 예정되는 구역들에 대해서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선도지구가 지정됐다라는 것은 분당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특별정비구역을 신청할 수 있는 어떤 그 자격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도지구가 올 연말에 지정이 되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 특별정비구역 1차로 특별정비구역을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선도지구로 지정된 단지들만 특별정비구역을 신청하게 되고요. 그때는 이제 동의서란다 그 정비계획서를 100%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제가 봤을 때는 5, 6개월 정도는 지금 시간을 줄 수 있는 시간들을 저희가 이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정비구역 신청을 해도 그 정비계획서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상 6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러면 4개월에 뭐 단축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선도지구로 지정된 단지들이 그 특별정비구역으로 구역 지정되는 것까지는 내년 연말 정도, 내년 말 정도 돼야 지정이 되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년 말이나 26년 뭐 1월부터 그 본사업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도지구가 안 되는 단지들은 어떻게 하냐? 이제 그 주민분들께서 가장 많이 이렇게 우려하시고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게, 선도지구가 안 되면 뭐 10년, 20년 뒤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저희가 지금 분당 신도시 어떤 재정비 전체에 대해서 2040년 그때쯤 완료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도지구에 떨어진 단지, 예를 들어서 풍선효가 선도지구에 신청을 했는데 이제 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 됐다고 하면 이제 26년도에도 특별정비구역 신청을 받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27년도에도 받을 거고, 매년 그 물량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신청하는 단지들 신청 접수를 받고, 또 신청하는 단지들이 많다 그러면 아마 그런 부분들을 뭐 평가로서 점수화도 시키겠지만, 그 선도지구가 되지 않은 단지, 또 선도지구에 신청을 안 했던 단지들은 26년도부터 이제 26년도에 특별정비구역을 신청해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도지구가 이번에 이제 발표가 났는데, 사실 이거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이주단지 확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공공이주단지 확보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금 국토업하고 LH하고 협의해 가면서 어느 정도 다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논의되는 부분들을 이제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주민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재건축 좋은데 그러면 사업성이 어떻게 되냐, 조합원 분담금 얼마냐, 이게 이제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이거를 알려면 이제 뭐 어림잡아서 다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확정된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 조합 추진위원회 이런 데서도 조금 이제 먼저 그런 작업들을 안 하시는데, 일단은 이 사업성 분석을 하려면 풍선효가 최대 몇 %까지 용적률을 올릴 수 있느냐, 또 그거에 따라서 기부 체납률이 몇 %까지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6월에는 그 용적률, 최대 용적률하고 기부 체납, 공공기관에 그 기부 체납률에 대한 숫자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을 가지고 아마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는 직접 하셔가지고
풍선효의 어떤 그런 사업성 분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6월달 같은 게 6월에 말씀드린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그 숫자에 대한 데드라인이고요. 선도지구 평가 공부하고 할 때 이미 그런 것들이 좀 발표되지 않으면 선도지구를 도전하는 단지들이 사업성 검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사실상 데드라인이고 뭐 빨리 좀 발표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국토부랑 그 성남시랑 협의해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늦어도 6월에는 말씀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지금 제가 말을 드리는 겁니다. 그 외에는 이제 선도지구 신청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풍소녀가 선도지구를 이제 신청한다고 하면 각각의 단지에서 동의율이 50% 이상 나와야 됩니다. 지금 조합 동의율은 75%의 동별 50%, 신탁사 사업 시행자 방식에서도 75% 동의율에 동별 동의율 이렇게 50%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은 나중에 도정법에서 진행이 되는 거고 지금 선도지구 신청할 때는 전체 동의율이 50%가 넘어야 되고 거기에 각 단지별 동의율이 50%가 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풍림하고 선경이 70%인데 효성에서 49.9%라 그러면 이거는 신청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그 특별정부 예정구역으로 포함되는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는 30% 이상, 아마 이게 확정은 아니지만 30% 정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통합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결국에는 단지 내 상가까지 함께 가는 건데 또 선도지구는 빨리 가야 되죠. 근데 이제 단지 내 동의율 주거 쪽은 70%인데 상가는 0%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얘기가 나와서 현재 단지 내 상가들은 한 30% 정도 받아야 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효성이라든지 이제 성경 앞쪽에 보면은 근린상가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근린상업 용지라서 지금 이제 특별정비예정구역 할 때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상가 건물들을 빼고 단지 내에 있는 상가 그런 부분들을 포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효성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임해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여기를 존치할 거냐, 혹은 다른 데로 옮길 거냐, 혹은 풍소녀 안에서 다른 데 또 배치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하반기에 이제 성남시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다 분당에 있는 모든 학교들 그리고 유치원들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어디는 통폐합, 어디는 존치, 어디는 재배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정리할 겁니다. 사실 이제 교육청과의 협의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제 그 국토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원해주고 또 경기도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협조를 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어떤 특별정비구역 사업이 가장 이제 특례는 안전진단 면제입니다. 사실 이제 시행령에서 공공기부 체납률 그것보다 조금 더 그 기부 체납을 하는 경우에 안전진단을 면제해주겠다라고 하는데 그 조금 더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이제 정해지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다 조례로 정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기부 체납률에 대해서 많이 납부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인식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부 체납 개발 밀도 결국에는 분당이 지금 과연 몇 프로까지 용적률을 올릴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인구가 몇만 명 늘어나는데 이때 필요한 상하수도라든지 공원 녹지 혹은 난방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이거를 다 높이려고 하면 분명히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돈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공공기업에서 납부하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비용들로 좀 충당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그 공공기업 비율을 산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시뮬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안전진단을 면제받을 때 조금 더 높여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공기부체납률이 몇 프로 딱 냈는데 풍소녀에서 우리는 안전진단 안 받고 그냥 완화만 받겠다라고 하면 그 완화라는 게 안전진단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완화 규정으로 적용은 되는데 이게 이제 안전진단을 받는 순간 최소 1년 이상 더 사업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민분들께서 잘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 2월, 3월 초까지 선도지구 도전할 때 신탁 방식으로 가는 게 조금 국토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선도지구라고 하는 게 빨리 가야 되는 정책적 목표 때문에 동의율이 높은 단지 그리고 신탁 방식으로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뭐 다른 거 다 제쳐두더라도 조합을 설립 안 하니까 1년 반에서 2년은 빨리 갈 수 있다 이런 어떤 일반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신탁에 대해서 조금 국토부도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개 신도시 쪽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또 반대를 했고 신탁으로 갈지 조합으로 갈지 이거를 왜 미리 정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돼서 현재는 신탁 방식에 대한 어떤 가점이 있을지 없을지 이건 모르겠어요. 이거는 최종적으로 나와봐야 되고 성남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신탁 방식이 무조건 유리하다, 뭐 조합은 불리하다 이런 기준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뭐 동일한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떻게 최종적으로 정할지를 국토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제가 저도 짧게 한다고 했는데 좀 길어졌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일단 여기까지고요.